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차트 분석을 좀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관련으로 기아, SL, 화신, 현대공업, 현대차 관련주들 좀 차트 분석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의 직접적인 수혜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아 현대차가 실적이 그러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뉴스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현대차 계열이기 때문에 좀 같이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을 보시면 제가 이 큰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큰 추세의 지지를 지금 받아가지고 양봉으로 아랫꼬리로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역헤드 숄더로 좀 보일 수도 있는 자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큰 쌍바닥으로 좀 보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월봉상 이게 121선 50, 20, 60 이게 121선 자리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강력한 지지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하락을 하면서 뭔가 이렇다한 반등이 없이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더 이상 하락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름대 지지랑 241선 지지 때문에 여기서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걸 일봉으로 쪼개서 보시면 지금 여기 10월달 9월 말에 이 역헤드 숄더 구간이 있어요. 이게 역헤드 숄더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3중 바닥 구간이 있거든요. 이 3중 바닥 구간에서 어쨌든 지금 전저라인에서 지지를 해서 V자 반등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마냥 또 좋은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얘가 넘어야 되는 구간이 저는 요 2400포인트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가 좀 중요한 라인이고 여기서 어쨌든 개파락으로 떨어진 이 구간에 지금 오늘 고가로 지금 좀 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쌍바닥을 터치를 하던지 아니면 한번 여기서 끌어올려 놓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좀 횡보를 해서 구름대를 돌파가 나와서 이렇게 2500을 좀 터치를 하러 가던지 좀 이런 그림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 2500포인트를 찍고 이렇게 빠져주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왼쪽 머리 오른쪽에 역헤드 숄더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역헤드 숄더가 완성이 된 다음에 만약에 이 9월 30일 그다음 요번에 1월 달에 만들었던 이 저점을 있는 이 추세선의 지지를 확인을 하고 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요 장기평도 돌파가 나오면서 한 2700까지 큰 이 상승까지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노려볼 수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저점 구간이고 수렴하는 진행 중에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어 보여요. 이건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이고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하단 구간에서 어쨌든 지지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단기적인 구간은 어디냐? 요 고점이 낮아지는 요 자리고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여기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쌍봉으로 만들어지는 자리 주가가 하락 파동이 없이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하는 이 절반 자리까지 요 2300 요 포인트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300 중반? 한 2350이나 한 2400 좀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려면 2300 한 50? 요 정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요. 코스닥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241선을 이탈하고 나서 구름대로 이제 밑으로 좀 쏟으려고 하는 자리, 그러니까 전저 자리에서 전저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해줬고, 월봉을 보시면 이거를 쪼개서 일봉으로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과 고점, 이 저점 자리, 이 역헤드 숄더를 만든 이 전저점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도 중요한 라인이 여기거든요. 요 상단.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부터 솔직히 700이나 710자리까지는 안전하게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700에서부터 710포인트까지는 그냥 안전하게 사놓고 스윙으로 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물려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물려있으면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려있는 거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굳이 물려있는 거 손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으로 어디 위치에 물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게 12월달 중순이라든지 12월달 말에 샀던 종목들이 빠져서 물리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아가면서 슈팅이 나올 때 하락했던 이 자리보다 더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실제로 이제 이거는 저희 VIP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YB 엠넷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고
나 YB 엠넷이랑 메가MD라는 종목이 있어요.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료 리딩방 추천주로도 나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메가MD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자리에서 실제로 리딩이 나갔어요. 무료 리딩이 나갔는데 여기서 지금 시장이 이탈하면서 밑으로 쭉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손절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생각하는 손절가,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봤던 그 손절가랑 이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좀 손절을 하거나, 그러니까 손절 대응을 하거나 이 자리에서 추매를 한번 해서 반등에 이제 전량 익절을 하는 요런 이제 관점으로 좀 처음에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어제 자리에서 이제 그 메가MD가 뉴스가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교육주들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좀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뭐 많이 수익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5% 수익 나신 분들도 있고, 뭐 조금 수익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5% 10% 정도 수익 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관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그게 내 종목이 빠졌을 때 관점 자체가 이게 내가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이 빠지는 건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절을 할 때 첫 번째는 그냥 기술적 손절이에요. 기술적 손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한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자르는 거거든요. 기계적 손절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뭔가 흐름에 대한 손절이거든요. 이건 뭔 소리냐면, 내가 내 종목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메가MD라든지 YB 엠넷이라든지, YB 엠넷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요 자리에서 리딩이 나갔던 종목이었고,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제가 이 전저 자리에서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여기 장대 항봉이 나오길래 그냥 계속 홀딩하고 오늘 이제 4,200원 요 자리에 다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흐름에 대한 손절은 뭐냐면, 내 종목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 전체적인 시장이 문제라서 하락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시장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 평균치가 마이너스 30%인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마이너스 30% 하락을 했는데 내 거가 마이너스 10%, 5%나 10%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내 종목은 되게 잘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종목의 대응이 아니라 계좌의 대응이에요. 계좌의 대응.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물려있어요. 물릴 수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을 하는데, 내가 과연 이게 차트를 돌렸을 때, 자 보시면 이게 주가가 거래량은 쭉 하락을 하다가 내가 지금 현금이 만약에 들고 있다면 이걸 차트를 돌렸을 때 이 자리에서 내가 추매를 할 수 있냐 없냐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추매를 해가지고 평락갈 여기를 만들면 이거 슈팅 나오는 요 자리에서 크게 이걸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종목에 대한 대응이지, 다시요. 이게 이제 계좌에 대한 대응이지 종목에 대한 대응은 아니에요. 종목에 대한 대응은 뭐냐면,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이탈했을 때 그냥 손절했어야 돼요. 그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냥 그 손실금에 대한 손익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10만원 수익 나면 팔 거야. 그리고 나는 5만원 손실 나면 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드가 뭐 예를 들어 50만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50만원에 20%면 10만원이죠. 그리고 50만원에 뭐 10%면 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난 5만원 넘어가면 이게 뭐 차트가 좋든 안 좋든 나중에 어떻게 하든 필요 없어. 난 그냥 손절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이게 더 가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일당 그냥 10만원만 벌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1번으로 대응할 건지 2번으로 대응할 건지 3번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한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이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조금은 내가 어떤 식으로 처음에 진입을 할지 좀 생각을 하시고, 지수랑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하실지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볼만한 섹터는 어디냐면 현대기아차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제네시스가 좀 친환경으로 해서 좀 잘 나왔다. 뭐 실적이 잘 좋다. 미국 판매 역대 2위. 이런 이제 뉴스가 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기아, 뭐 SL, 화신, 현대공업, 현대차 이렇게 관련주들 좀 챙겨볼 거고요. 하나씩 좀 차트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부터 좀 차트 분석을 해보면,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이게 주가가 사실은 별로 매매하고 싶은 종목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바닥이 아직 없이 지금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바닥이 좀 있어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55,000원이나 51,700원짜리의 매수를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머리가 나왔고, 오른쪽 어깨 없이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나온 다음 하락하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하락 반등 A파동이 나올 만한 차트인데, 그게 지금 나올지 한 바닥 더 내려갔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한 바닥 더 내려가는 걸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내가 지금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싸리 55,000원까지 내려가는 걸 생각하시고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55,000원까지 보시고 55,000원에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000원부터 51,700원짜리까지 분할 매수 들어가시고요. 이건 51,700원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SL이라는 종목인데, SL 같은 경우에는 그 전조등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국내 1위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납품하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SL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보시면 지금 전저 라인에 지지를 하고 있는 차트고요. 이거는 이제 밑으로 21선짜리 61선짜리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가 있긴 한데 27,000원짜리까지. 근데 이거는 보시면 지금 여기서 역회된 숄더 있죠. 그러니까 상승을 만들었던 이 상승 파동 있잖아요. 이 상승 파동. 이 상승 파동을 만들어놨던 이 바닥 구간에 역회된 숄더가 보이잖아요. 이 역회된 숄더를 지지하는 그림, 그러니까 23,100원짜리에서 이게 반등이 좀 성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23,100원짜리가 진짜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어쨌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앞에 매물들을 잡아먹는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요 종목의 타점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 박스권, 이 전 고점 자리. 그러니까 얘는 24,200원부터 23,700원짜리가 분할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요. 손절 라인은 23,100원. 여기가 단기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게 하락한 이 전고점 자리들, 이 매물들이 박스권이 갇혀있는 요 자리가 단기 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는 25,9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23,100원, 매수가는 24,200원부터 23,700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 종목으로는 화신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종목도 그렇게 지금 당장 막 매매를 하고 싶다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게 이 추세를 타고 봤을 때 지금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추세 하단 자리에서 반등 정도는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게 지금 10월 4일날 아랫꼬리를 채웠잖아요. 10월 4일날 아랫꼬리를 채웠기 때문에 이게 뭐 주봉상, 일봉상 전저점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 차트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패턴을 볼게요. 패턴을 이게 하락 H형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을 했던 차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리고 이제 고점이 상단 저항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자리보다 저항이나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자리도 보시면 요 자리들 매물대, 요 자리들도 다 매물대고, 이 바로 위에 장기평이 또 매물대로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신도 솔직히 말하면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별로 매매하고 싶은 종목은 아니에요. 화신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화신도 매매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공업인데, 차라리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시가총액이 낮은 현대공업 같은 게 좋아요. 현대공업 보시면 어때요? 이 구름대 하단 자리에서 이평선 지지를 받고 있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단 자리에 수렴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최소 이제 7,280원까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7,280원까지는 갈 수 있는 구간이고, 이게 이제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 역헤드앤 숄더의 모양으로 좀 흐름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차라리 6,10원 정도 손절 잡으시고요. 반등 나오는 목표가 1차 타겟은 7,100원, 2차는 한 7,6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현대공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현대차인데, 현대차는 어쨌든 이제 대장주고 대형주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 이평선 걸려있는 자리라서 매매를 하셔도 돼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에 이제 15만원, 15만 600원 정도 손절 잡으시면 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만 7천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5종목
좀 알아봤고요. 지금 시장이 어쨌든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장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급하게 나는 왜 수익이 안 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매매하지 마시고 조금은 천천히 좀 시장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